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위쪽 부분이 N극인 것은, 자, 먼저 여기에서는 전류의 방향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러한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자, B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되겠네요. C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전류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속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속이 이러한 방향이 되고요. 자, B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속은 아래 방향으로 됩니다. 그리고 C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 되니까 얘도 아래 방향이 되고요.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속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에서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N극인 거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는 S극. 여기는 나오는 방향 N극, S극. 여기는 N극, S극, 여기는 N극, S극이 됩니다. 문제에서 위쪽 부분이 N극인 것은 A와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를 보낼 때 회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무엇이고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속과 전류에 의한 전자력을 묻는 거죠. 즉 자속이 있고 전류가 있을 때 이 회전 방향, 힘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그리고 자속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지나갈 것이고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전류는 들어가고 자속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맞죠? 전류는 들어가고 자속은 오른쪽이고 힘은 아래 방향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힘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 무엇인가? 직류기에는 전기자, 계자, 그리고 정류자, 이게 3대 요소인 거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브러쉬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다라고 하면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이 직류기에 대한 것을 그려보면 여기에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 옆에는 자속을 만드는 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공극이 되겠죠. 공극. 그래서 계자, 전기자, 공극. 문제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하는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계자를 의미합니다. 답은 1번의 계자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전기자 권선은 대전류인 경우에 평각동선을 사용한다. 소전류인 것은 연동황선을 사용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평각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모난 전선을 뜻하고요. 연동환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전선을 뜻합니다. 그러면 대전류에서는 큰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더 넓은 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류에서는 평각동선을 쓰고 소전류인 것은 전선이 얇아도 되겠죠. 동글동글한 걸 쓴단 말이에요. 연동 환선을 사용합니다.
소형기에는 반패 슬롯을 사용한다. 네 번째, 중형 및 대형에서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롯의 모양별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A가 가지형 슬롯이면서 소형 직류기에 사용이 됩니다. 이 가지형 슬롯은 중대형이 아니라 소형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B번이 이제 중대형에서 사용되는 이제 개방형 슬롯이 될 것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쐐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여기를 막을 수 있는, 쐐기로 여기를 여기다가 권선을 집어넣고 이 권선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기 이제 막는 걸 쐐기라고 합니다. 쐐기를 넣을 수 있는 개방형 슬롯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반패 슬롯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에서는 개방형을 쓰고 소형에서는 가지형을 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건선법 중 직류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패로권이며 고상권이며 이층권을 쓰고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패로권, 고상권이면서 이층권을 사용한다. 2번 되겠습니다. 7번. 직류기의 전기자 건선을 중권으로 했을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중권에 대해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중권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병렬 헤르스와 극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권에서는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4극 이상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균합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보면 전기자 건선의 병렬 헤르스는 극수와 같다. 맞는 얘기죠? 브러쉬 횟수는 항상 2개이다. 브러쉬 횟수도 뭐예요? 극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압이 낮고 비교적 전류가 큰 기기에 적합하다. 저전압 대전류에 유리하다. 균합선을 접속할 필요가 있죠. 4극 이상에서는.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기의 건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기자 건선에는 환상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환상권을 사용하지 않고 뭘 써요? 고상권을 쓰죠. 그래서 전기자 건선에는 환상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고상권을 사용합니다. 전기자 건선의 고상권이 주로 사용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둘 다. 그렇죠? 환상권을 사용하지 않고 고상권을 사용한다. 정류를 양호하기 위해서 단절권이 이용된다. 그렇죠? 단절권 이용한다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전압 대전류 직류기에는 이 파권이 아니라 뭐예요? 중권이 적당한 거죠. 고전압 직류기에는 파권이 적당하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중권에서는 저전압 대전류, 파권에서는 고전압 저전류가 사용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적어볼까요? 직류발전기 유기기전력 E는 공식에 의해서 60A에 P, G,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비례하는 것은 이거 뭐가밖에 없어요? A밖에 없네. A. A가 뭐죠? 병렬 회로수, 극수, 도체수, 매극 자속수, 그 다음에 회전수인 거죠. 이 유기기전력과 반비례하는 것은 뭐다? A. 병렬 회로수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25kW, 125V, 1200rpm의 직류 타야자 발전기의 전기자 저항은 0.45입니다. 이 발전기를 전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200rpm으로 저하시켰다면 발전기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변화하겠는가? 단 정상 상태에서 유기기전력은 E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타여자 발전기네요. 타여자 발전기를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외부에서 자속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죠. 이렇게 맞죠? 여기는 RA. 근데 이게 유기기전력 2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K,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K 파이 N. 자, 근데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속을 외부에서 공급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 파이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K 값은 어차피 기계상수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유기기전력은 회전수에 비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회전수가 1200rpm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200rpm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회전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6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럼 유기기전력도 6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서 6분의 1, 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유기기전력이 K 파이 N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것만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600rpm으로 회전하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다. 이때 유기기전력은 150이고 여자 전류가 5A이다. 이 발전기를 800rpm으로 회전하여 180 유기기전력을 얻으려면 여자 전류는 몇 암페어로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얘도 10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자가 이렇게 있어요. 맞죠? 자, E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E는 K 파이 N 이렇게 되겠죠. 즉 여기에서 오는 것이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에 공급하는 것이 계자 전류 IF가 되겠죠. 그럼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자 전류와 뭐예요? 비례하죠, 비례. IF가 파이죠, 그냥. 그럼 여기에서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파이에 대해서 써볼게요. 파이는 K N 분의 2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에 비례하고요.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뭐에 비례해요? 계자전류 IF에 비례해요. 문제에서 IF 다시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IF 다시는 원래 몇 암페어였죠? 여자 전류가 5암페어였어요. 5암페어. 그렇죠? 자, 근데 보니까 회전수는 600에서 800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회전수는 600분의 800으로 됐어요. 그죠? 600분의 800. 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유기기전력은 150에서 18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유기기전력 E는 150에서 180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배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IF 다시라고 하는 애는 원래 5A에서 자, IF는 유기기전력에 비례한다고요. 비례하니까 150분의 180배가 될 것이고요. 회전수에 반비례하니까 600분의 800을 거꾸로 800분의 600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5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즉 계자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에 비례하고 회전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원래 5A였는데 전압은 150분의 180배가 되어야 될 거고 얘는 거꾸로 800분의 600이 돼서 계산하시면 4.5A가 된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해설과 같이 K 값을 구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례냐 반비례 관계냐라고 하는 관계식을 가지고 계산하셔도 된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0kW 500V의 직류 발전기가 있다. 회전수 246rpm, 슬롯 192, 슬롯당 도체수가 6, 극수가 10이다. 전보에서 자속이 얼마이냐? 단 전기자 저항은 0.006옴이고 전기자 권선은 단중 중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부하가 1000
킬로와트단 얘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500볼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기자 저항은 0.006이다. 0.006옴 이렇게 되겠고 먼저 뭐부터 구해볼까요? 전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V분의 P 됩니다. 500분의 1000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해보면 2000 암페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000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잖아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이잖아요. 2000에다가 전류 2000에다가 0.006 곱하면 12V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요기전압 더하기 요기전압이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512V 이렇게 된다고요. 유기기전력이 512V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60A에 P, G,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매 극당 자속수. 이 파이를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파이에 관한 식으로 쓰면 파이는 P, G, N분의 60, A, E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파이가 있으면 파이는 P, G, N분의 60, A, E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극수는 12극. 총 도체수는 슬롯에 들어있는 도체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총 슬롯스 192. 슬롯 내 도체수 6. 이게 총 도체수 G예요, 이만큼이. 그렇죠? 이게 G. 그리고 회전수가 246이 될 것이고요. 60. 중권이니까 극수랑 같겠네요. A는 전압 512.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0.1084 웨버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을 구하시고 유기기전력 공식 60A PG 파이 N을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6급 직류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개이고 단자 전압이 220, 직렬 도체수가 132이고 중권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정류자 편간 전압 V는 공식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는 정류자 편수이고요. 극수이고 유기기전력 2가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정류자 편수가 문제에서 132개라고 되어 있고요. 극수는 6극이고 유기기전력이 220이다. 그죠? 무브하시는 유기기전력과 단자 전압이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10볼트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계의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건선에 흐르는 전류에 인해 생기는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 주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가 만들어낸 자속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에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보상권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보상권선은 전기차 권선과
어떻게 연결하죠, 여러분들? 직렬 연결합니다. 그렇죠? 직렬 연결하고 전류의 방향은 이 전기자 권선 전류와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보상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어떻게 직렬 연결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하게끔 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시킨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첫 번째 뭐가 발생해요?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주자속이 감소하면 유기기 전력도 감소하겠죠. 두 번째,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중성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할 수 있죠.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 그럼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면 세 번째 뭐야? 정류 불량이 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 세 가지다라고 보면 주자속 감소, 중성축의 이동. 근데 중성축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 이동을 하고요. 세 번째,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 주자속이 감소한다. 정류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 불량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여자 현상에 국부적으로 전압이 낮아진다.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동기기에서 배우겠지만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속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이 스스로 자속이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얘는 직류기에서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동기발전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4번의 잘못되었습니다. 17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권선이죠. 보상권선. 그래서 보상권선 설치 되겠습니다. 18번. 직류기의 보상권선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전기자 권선과 직렬 연결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직류 발전기의 보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보극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보극의 계자 권선은 전기자 권선과 직렬 접속한다. 맞습니다. 보극도 전기자 권선과 직렬 접속을 합니다. 두 번째,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다. 이 얘기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지만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자, 얘를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될 것이고 여기는 나오는 전류가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극을 설치하는데 이 보극의 극성을 보시게 되면 보극은 요 중성축에 놓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S극이고요. 여기가 N극 이렇게 됩니다. N극. 그럼 얘가 여기에 극을 물어보는 거예요. 극을. 이 발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볼게요. 다음에 오는 주자극과 같은 극성이다. 얘가 회전한 여기 N극, S극이었잖아요. 그죠?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S극이에요. 그러니까 보극은 다음에 올 극과 같다고요. 얘가 회전했을 때. 회전 방향에 다음에 올 극. 그러니까 얘가 S극이 되는 거. 얘가 회전하게 되면 이 보극은 다음에 뭐예요? N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성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이걸 보면
회전 방향은 분명히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주 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은 거. 이 주자극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N극, S극이 돼야 되잖아요. 반대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놓은 것 같죠. 얘를 이렇게 놔야지 N극, S극이 되잖아요. 발전기에서는. 근데 이 전동기에서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일 때, 자, 얘는 전동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얘는 전류는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가 돼요. 그러면 보극의 극성은 여기가 N극이 되고요. 여기가 S극이 됩니다. 반대로 돼요. 그럼 얘는 반대극성인 거죠. 뭐라고 되냐면 다음에 오는 주자극과 반대극성.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얘가 N극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S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주자극은 회전 방향으로 회전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2번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전동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직류 발전기의 보극에 관한 설명이에요.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기는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의 극성의 회전 방향이 아니라 회전 반대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이 잘못됐다. 3번. 보극의 수는 주자극과 동일한 수이지만 어떤 경우에 보극의 수가 적을 수도 있다. 보극이 없을 수도 있고 보극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보극에 의한 자속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왜 비례하여 변화할까요? 써 있잖아요. 보극의 계자권선은 전기자권선과 직렬 접속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기자 전류가 보극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극의 자속은 당연히 전기자 전류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속은 전류에 비례하니까. 보극 권선이 전기자 권선에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극에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겠죠. 그에 따라서 자속이 발생하므로 이 자속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잘 기억을 해두시거나 아니면 기억을 해두실 때 발전기 같은 경우에 보극의 극성은 회전 다음 거에 올 극성과 같다라고 합니다. 회전 다음 거에 올 거. 여기 써 있잖아요. 다음에는 주자극과 같은 극성이다. 다음에는 주자극과 반대 극성이다. 주자극입니다. 자극이 아니라 자극.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직류발전기의 정류 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걸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델타. 브러쉬는 여기가 정류 시작이에요. 정류 시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브러쉬의 길이고, 그럼 정류의 끝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여기에 브러쉬. 여기 끝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거리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잖아요. 실제는 요만큼. 그게 그 길이가 얼마예요? 브러쉬에서 요 델타를 뺀 것만큼이 이동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B 마이너스 델타. 그렇죠? 여기에서 브러쉬의 폭에서 이게 뭐야 이거? 절연체 두께 델타가 되겠죠. 이때 요거를 뺀 것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이동 거리라고요. 거리. 그럼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정류 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류 시간. 거리는 b-델타가 되고 요 v가 우리 뭐라고 해요? 주변 속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속도. 그래서 문제에서
정류 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내. 비례. 얘하고 속도가 일정할 때 얘와 얘는 뭐예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얘와 얘는 비례 관계돼. B 마이너스 델타가 답이 되더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